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는 1% 넘게까지 상승폭이 나왔었다가 오후장에 조금 밀리면서 0.82%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방송에서 아마 이때 이제 오후장에 미 선물이 좀 오르고 있었고요. 뭐 폐렴 관련해서는 여러 번 제가 코멘트를 드렸지만 이 폐렴 이슈가 단기적으로 뭐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악재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번에 미국이란 리스크 때도 이 리스크가 우리 증시가 이미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틀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이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 상승 마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저는 꺾일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리스크 때도 그렇고 이번 폐렴 이슈 때도 그렇고 모두가 정말 공포감에 이렇게 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나름대로 개인 의견을 뭐 결국 시장은 제 갈 길을 가게 된다라고, 뭐 얼마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폐렴 때문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 또한 지나가면 결국 갈 길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우리 증시도 오늘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어떤 반등이 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엄청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 제가 그어놓은 선 670포인트 저항대 정도에서 뭐 아마 반등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어저께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있죠. 거의 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뭐 괜찮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폐렴 관련주를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개인 매매에서 뭐 어마어마한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반 맞고 반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어제 폐렴 관련주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되게 테마에 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게 굉장히 과열 구간에 들어서고 그 과열의 어떤 끝물을 보일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폐렴 테마 자체가 아예 뭐 끝났다라는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광기를 보이는 수준이 저는 어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한가도 굉장히 무더기로 열 몇 개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제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갭이 좀 살짝 떴다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큰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폐렴 테마의 그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좀 대응하시기를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 드렸었는데, 단기 고점이 오늘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부분일 수는 있었는데, 저는 오늘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시세를 좀 줄 줄 알았거든요. 종목들이.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오늘 거의 대부분이 개파락을 심하게 했죠. 개파락하고 나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뭐 수젠텍이랑 PCL 뭐 요정도 애들은 갭을 띄어서 좀 갔지만, 그 전에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거의 다 개파락하거나 시세를 굉장히 많이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분위기 자체는 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폐렴주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 굉장히 종목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다 지웠습니다. 어느 정도 다 지워버렸고, 이제는 폐렴 관련해서 엮여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갔다. 물론 뭐 한두 종목은 더 새롭게 후발주자로 나올 수 있겠지만
나온다고 해봤자 뭐 강하게 뭐 상한가를 닫고 뭐 대장주로 치고 간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오늘 예를 들면은 뭐 한송네오텍이 장후반에 갑자기 중국 방역용 마스크 시장에 진출한다고 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렸고, 뭐 뉴스 자체도 지금 이미 마스크를 팔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뭐 급등했다 떨어지는 판국에 이제 중국의 마스크 뭐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저는 뭐 뉴스 자체로도 일단 좋지 않다라고 느꼈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보는 폐렴 관련주들은 옥석 가리기가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선침의 개념에서 사서 혹시라도 슈팅이 나오면 그거 그냥 얼른 먹고 파는 정도의 매매가 되어져야지, 뭐 새롭게 어떤 종목이 폐렴 관련주를 엮이면서 슈팅 나온다고 해서 고가권에서 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뭐 따라잡는다든지 뭐 장중에 뭐 눌림 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어떤 매수,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수하는 그런 개념의, 폐렴 테마의 매매보다는 이제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낼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한번 내고 2차 파동으로 가느냐, 1차 파동에서 반등 정도에서 시세가 마무리되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체크하면서 시장에서 분위기들을 봐가면서 매매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은 아무리 급등을 많이 했어도 저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남겨놓은 애들이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갔던 애들이죠. 상한가를 닫는 것과 29%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29%와 상한가 30%는 수치적으로는 1%의 차이지만 절대 1% 차이가 아닙니다. 이 30%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29%, 8%짜리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눌림 나오는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가 좀 매매하는 전략으로 이제는 좀 바꿔야지, 뭐 고가권에서의 추격 매수는 이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 더 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어렵고 이제는 예측 불가한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까다롭고요.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손익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잘못 들어가서 내가 맞아버릴 것과 고가권에서 내가 추격 매수해서 먹을 것의 손익비를 따지면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들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종목을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종목들 중에 힘이 분명히 있었는데 충분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판단을 해서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폐렴주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뭐 종목도 지금 너무 많고 이제는 예측 가능한 어떤 부분을 넘어섰어요. 설 연휴나 설 전까지는 사실 대충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 어느 누구도 폐렴 테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대응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대로 완전히 막 그냥 모든 종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충분한 어떤 반등 혹은 또 때에 따라서는 2차 시세까지도 우리가 일단 시나리오를 넣어놓고 좀 그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적절히 대응을 좀 못해가지고 좀 뭐 물려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좀 잘 판단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패런 관련주 외에 지금 뭐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거나 뭐 개별주지만 뭐 굉장히 강하거나 한 종목들이 별로 없고, 지금 저도 관심 종목에 지금 패런 관련주 빼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센트럴 모텍이 오늘 상한가의 전고점을 뚫으면서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종목 중에 끼 하나로는 뭐 서원, 남선알미늄, 뭐 센트럴모텍,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써니전자나 까뮤이엔시 이런 애들 다 제끼고도 끼 하나로는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 재료로 계속해서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지금 테슬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죠.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장 전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갭도 띄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뭐가 또 나온다면 개파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장중에 보니까 상한가를 닫는 모습이 엄청 그렇게 강하게 닫는 모습은 또 아니었어서 저도 상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홀짝 매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찝찝해서 저도 상따를 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 일단 눈여겨만 보고 있어요. 남선알미늄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4,350원 정도 여기가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여기를 쉽사리 깨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좀 버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가격대를. 그래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예측 매매해서 사놨다가 밀려버리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재료도 소멸이라면 소멸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얘가 여기서 요렇게 띄워주면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얘는 여기를 돌파하면 갭이 이만큼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방향을 틀면 여기까지는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지켜만 일단은 보고 있고요. 급등 테마주 중에서는 저희 리딩반에서 조금 산 거 말고 별로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수급 종목 중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좀 눌림이 좀 시원하게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폐렴 테마 때문에 얘가 요 정도까지 눌림을 줬으면 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주지 않더라고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였고, 솔브레인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요건 좀 아쉽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좋아서 얘도 조정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요 정도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모와 BH, 빅텍 이렇게 세 종목을 잘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일단 BH 먼저 코스모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길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이 두 종목이 이렇게 이제 코스모왕이랑 BH였어요. 그래서 IT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이쪽에 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5G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IT 쪽에 뭘 좀 담아볼까 하다가 BH가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거의 종가 베팅 형식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은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리딩반에서
요때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요 슈팅을 한번 먹었고요. 어제 종가 베팅에서 오늘 이 슈팅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 슈팅들을 다 먹지는 못했어요. 우리 이제 뭐 다 먹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막 뭐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서 먹은 슈팅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뭐 얻은 슈팅들이기 때문에 둘 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이익을 봤죠. 결국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매수에 딱 급소를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이제 물어본다면 제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이런 매수의 급소를 잡을 수는 없어요. 수익 우리가 일반적인 뭐 테마 급등주가 아닌 뭐 수급 종목이나 섹터 안에 있는 그런 뭐 수급 종목들은 종목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섹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섹터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차트만 대고 들이댔다가는 좋은 결과를 보기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기준봉이 세워지고 이때는 사실 뭐 아직 잘 모를 때였어요. 요 때만 해도. 근데 갭 띄우고 음봉으로 밀어놓고 이 장대 음봉을 거의 덮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날 나온 음봉을 덮어버리죠. 얘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날 이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시키죠. 박스권으로. 그러다가 이날 개파락이 나와요. 이날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ESS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배터리 쪽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얘네가 개파락 나온 다음에 이렇게 꾸역꾸역 이 갭을 채우면서 물량 소화를 하죠. 물량 소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레벨업이 되면 요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요날 종가를 박스권 위에다가 딱 갖다 놓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매물 소화가 다 됐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갭을 좀이라도 띄우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 이날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얘가 기현치 레벨업을 또다시 기준봉을 세워서 시켜놓고 요렇게 행보를 해요. 중간중간 장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굴하지 않고 이 저가를 절대 깨지 않죠. 그리고 어제 폐렴 때문에 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를 살짝 깨놓고 기현치 말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종가를 여기 고가권에다가 갖다 놔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 얘가 이때랑 똑같이 갭을 살짝만 띄우게 되면 위로는 상방이 열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던 거고, 오늘 슈팅이 아주 길게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발매도일 수도 있는데 뭐 애초에 제가 목표가를 9,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리딩반에서 매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반 팔고 이렇게 반 팔아서 잘 수익을 내고 나왔던 매매고요. 그 다음에 BH는 뭐 IT 반도체 쪽에서 뭘 좀 매매를 해볼까 하다가 뭐 제가 개인 매매를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들 추세 타고 막 가고 누군가 볼 때는 굉장히 고점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뭐 자리들에서 뭐 개의치 않고 매매를 하는데, 이제 리딩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좀 그 주가 상승 이미 분출이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 마디가 나온 상태에서 는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못 하시니까, 회원님들이 손절을 못 하시니까 고가권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여도 고가권에서 매매를 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혹시 뭐 대응 못해서 떨어져도 가격이 밑으로 좀 닫혀 있는 자리들을 제가 리딩 매매할 땐 좀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회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할 때 참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거. 특히나 뭐 전업 투자자나 치열하게 하루 종일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본업이 이씨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익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한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이제 본업에도 지장이 안 가잖아요. 주식한다고 본업에 지장이 되고 그러면서 본업에서도 뭔가 손해나고, 근데 또 주식도 손해나고 이러면 양쪽에서 다 잃는 거기 때문에 리딩을 그렇게는 좀 최근에는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BH라는 종목을 제가 좀 눈에 들어왔고, 사실은 이때 봤어야 됐어요.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갭 띄우고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날 사실은 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어도 괜찮은 자리죠. 근데 물론 다음날 폐렴 이슈 때문에, 악재 때문에 개파락을 했지만 쫙 말아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거의 뭐 3%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가 강하게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미 이만큼 반등이 나오니까 좀 매매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죠. 근데 제 관점에서는 요렇게 고가권을 뚫어줬다. 전일에 고가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테마 급등주가 아니라서 살짝 넘겨놓고 밀어버리고 이렇지 않아요. 보통 수급 종목들은 이런 면에서 매매하기가 편하죠. 수급 종목들은.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오늘 제가 전고점 여기까지 좀 보려고 했었어요. 25,000원까지. 근데 아쉽게도 24,800원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 24,700원 찍고 좀 밀리는 바람에 조금 밀린 상태에서 매도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한 5.5%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 미국 이란 리스크 때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뭐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마이너스 30%죠. 그러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하방 경직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얘는 뭐라도 좀 이슈가, 그러니까 뭐 미국 이란 쪽에서 다시 한번 뭐 국지전을 벌이든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또 한다고 하든 미사일을 쏘든 간에 어떻게는 얘는 한 번은 반등 나온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굳이 뭐 손절 안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때 잠깐 반등 한번 있었는데 좀 약했고,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뭐 그냥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 핵실험 때문에 지진이 날 수 있었다라는 뭐 투심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와서 여기서 매도 좀 잘했죠.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은 뭐 익절 못하고 본절이나 뭐 수수료 손절 정도 하고는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뭐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리딩에서 매도 사인이 나가고 나서 본인이 좀 늦게 봐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뭐 매도 쪽지, 제가 드린 쪽지 늦게 봤으면은 아마 이런 데서 더 먹고 매도를 하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면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매도 쪽지 받으면 리딩이랑 뒤처지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좀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별로 오늘 매매한 게 없어요. 사실은 최근래에 매매하면서 가장 좀 열받는 날이었어가지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종가 베팅 뭐 한 줄 알죠. 폐렴주 3개를 제가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하나가 뭐였더라? 잠깐만. 뭐를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KM? 아, KM. KM을 상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설 연휴 전에 목요일 날 폐렴주를 비중을 담은 거를 제가 10이라고 하면 어제 엄청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 좀 제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종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설 전에 뭐 비중 베팅 한 것보다는 훨씬 물량을 적게 사서 아주 그렇게 어제 번 거에 한 3, 40% 정도 오늘 까먹은 것 같아요. 어제 다시 종가 베팅 해가지고 KM도 상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먹고 상따 들어갔다가 오늘 여기서 손절했죠. 미련 없이, 그냥 미련도 없이, 특히나 다 단기 과열이어가지고 그냥 짜증나서 그냥 막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좋다고,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등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여기서 잘 먹고, 얘도 어저께 잘 먹고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개파락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량 얘도 그냥 손절치고 나와버렸어요. 아마 보락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굉장히 강한 50 뭐 바디텍 매드 이런 애들 갖고 있었으면 아마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마 오히려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강하지도 않은 이런 애들을 제가 왜 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크린앤사이언스도 이때 이렇게 잘 수익 내고 나와서 어제 종배에서 추가 매수하다가 보락이랑 거의 똑같아요, 매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세 종목 다 손절 딱 치고, 오늘 매매를 더 하다가는 조금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폐렴주는 이거 세 개 손절 쳐버리니까 더 매매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뭐 좀 좋은 종목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해야지 라고 보고 있다가 오늘 TK 케미칼이 좀 돈이 좀 들어와가지고 눌림해서 들어갔다가 얘를 또 손절하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막 무조건 좀 복수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으로 이제 코스모학을, 리딩반에서는 다 팔고 나왔고요. 저는 이 종목을 안 샀었는데 리딩반에서는 다 팔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먹고 10,000원 돌파로 또 들어갔다가 엄청 조금 샀어요. 워낙 고가권이라 조금 샀다가 손절치고 요렇게 사 모으다가 여기서 비중 조절 조금 하고 다시 사서 다행히 수익으로 여기서 전량 매도 치고 수익으로 좀 빠져나왔고요. 요렇게 매매하고 오늘은 뭐 매매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어제 번 거 한 3, 40% 오늘 까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개인 매매로는 열이 받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뭐 제가 개인 매매일지를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오픈을 한지 지금 뭐 한 3, 4개월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 4개월 전부 통틀어 가지고 제일 오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못난이 매매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매매가 좀 잘 안 되면 끝까지 더 매매를 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때도 있는데, 그냥 아예 이렇게 쉴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 매매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